네, 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렵다 했었는데 그래도 1시 지나고 나서부터 지수가 낙폭을 많이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까지 거의 지금 약보합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2698선, 다시 한번 2700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또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대로면 사실 어제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72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시장의 여러 가지 테마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SN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하네요. 그리고 이권희 대표님은 이 시간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가장 핫한 테마 1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쪽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지수를 또 나름 받쳐주고 있는 게 이쪽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섹터 내에서 최근에 순환매가 잘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캐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들 있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한 테마주들 먼저 갔었고 전고체 갔었고 셀 3사 또 올라가고 오늘은 리튬도 같이 가는 모습.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센티가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2차 전지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셀 3사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대단한 장대 양봉 보여줬는데 오늘 더 갑니다. 순환매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는 말 역시 잘 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어제부터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수급이 정상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기보다는 공매도 한매가 유입되고 있죠.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EV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악화가 되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장세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분기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바닥론이냐 아니냐를 두고 상당히 감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바닥을 잡지 못하고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다만 이제 최근에 수급이 바뀌는 부분은 미국도 지금 현재 그 알버마를 비롯해서 바닥론에서 바닥에서 한 5, 6일째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공매도 한매 유입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공매도를 한매할 욕구가 좀 컸었는데 생각보다 공매도 한매가 많이 유입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급격하게 롱숏 펀드의 청산물 요거는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관점을 본다면 반도체가 일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롱에서의 반도체 청산과 숏에서의 2차 전지 공매도 한매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좀 지지부진하고 2차 전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바닥론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공매도 한매가 유입됐다는 것은 어쨌든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화재라든지 혹은 2차 전지의 실적과 EV와 관련된 실적을 본다면 사실 2분기 바닥론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분기에 계속해서 이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이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모멘텀으로 짧게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하긴 하고 포지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개선됐지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짧게 대응하는 관점 주셨고요. 보유자는 지속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섹터 개선되려면 아직까지는 실적의 저점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시간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권희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이 섹터 안에서 오랜만에 또 리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앨범알 주가가 간밤에 한 5% 넘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리튬 포어스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가 잘 나고 있습니다. 윗골이 좀 길게 달려있긴 하지만 일단은 리튬 쪽 캐즘과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하지만 오늘 오르는 걸 보면 뭔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탄산 리튬 가격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리튬 자체는 공급이 예전에는 이제 수요가 급증했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이어서 그때 급등을 했었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연일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리튬이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회사들이 이름을 바꿨죠. 네, 그래서 지금 회사들 보면 리튬이라는 이름을 아예 그냥 사명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는 이쪽은 사시면 안 된다라고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돌아서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 중국도 지금 공급 과잉 부분이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자체를 약간 조절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요. 또 리튬 광산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앨범화의 이제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다 퍼지면서 사실은 이제 금리 예전에 고금리 때 이거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는 이 금리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반도체처럼 AI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 중심으로 올라갔었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너무 싸 보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서 쇼커버링도 나오고 또 바닥권에 있는 빈집털이도 좀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리튬을 보고 사실 거면 포스코 홀딩스를 사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는 또 철강업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추세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이틀 올랐는데 주봉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실 필요 있고 단기 대응은 가능할 수 있는데 추세적인 지금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해서 좀 투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섹터다 아직은. 그래서 1년 내리 빠진 섹터가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숫자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후행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그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오히려 그리고 대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 이후에 보시는 게 맞다. 이 섹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상승 정도로 리튬 쪽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직까지 추세 상승 좀 멀었다라는 얘기 주셨네요.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의 관점에서 이 섹터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사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3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내러티브 측면에서 뭔가 훼손이 된 부분들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가 가득한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쉬어가는 걸 보면 그냥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재환 대표님,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져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금리 동결에서 이날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환경이 크게 바뀌는 분기점인데 시장의 금리 동결 시기에 그동안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편향돼서 몇 섹터만 집중적으로 뭐 AI를 비롯해서 조선이나 일부 섹터들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이 매크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펀드를 재편해야 될 욕구가 좀 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그 조선주들도 상당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표출되는 거고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졌던 쪽이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그 미국 증시에서 보면 AI 모멘텀이나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는 종목보다 경기가 확장될 거라는 재건 모멘텀과 함께 얼마 전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랐을 때 크게 확장됐던 경기 확장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건설이나 조선 이런 쪽에서 이유가 없이 그냥 크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결정을 짓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차익 실현을 좀 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순환매 관용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순환매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 자금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 시장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같이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순환매는 아니지만 차익 실현이 돌아가면서 나온다면 우리도 여기도 비중을 조금 같이 줄여줄 필요는 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금리 인하가 되는 직전의 시점에서 뭔가 섹터별로 주도적으로 바뀌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조선주가 오늘 뭐 특별히 나빠서 펀더멘털의 변해서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그만큼 커져 있고 매크로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담보 이게 지금은 쉽지 않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 없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 만큼 함께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 비중을 줄여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없는 분들께서는 사도 된다 이렇게 보세요? 시간을 좀 가지고 사셔야 되죠. 이게 지금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오늘 우리가 반도체 내려가고 2,000개 오르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매집에 의한 그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롱숏펀드 청산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뭔가 지금 청산하는 쪽이 좀 강하게 있고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본다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계속해서 가져왔던 주도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해야 되고 옥석을 가려야 되고 실적 기반으로 종목을 차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을 본다면 그렇게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외국인들의 또 수급 유입까지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 오늘 조선 쪽이 빠지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에 같이 올라갔던 뭐 조선 기자재들, 특히나 피팅 밸브 같이 내려가요. 특히 피팅 밸브 강관 이쪽은 최근에 대왕고래 테마 타고 많이 올라갔었던 쪽인데요. 네. 이쪽 테마에 대한 영향은 이제 좀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같이 다 빠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앵커님이 다 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결국에는 테마 때문에 올랐으니까 테마는 테마처럼 돼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뭐 이야기 더 그렇죠. 없으니까요. 뭐 네. 지금 뭐 조선 실적 기반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저도 여전히 뭐 조정 구간이니까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피팅 업체 한국 화성밸브를 비롯해서 뭐 일부 태광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국 카본이나 이런 종목들이랑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화성밸브는 이미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거고 네. 이 종목을 오늘 음봉 나온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던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대왕고래 이슈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대왕고래 이슈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뭐 다음 달에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추하는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을 이제 모아서 컨소시엄을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보면 되는 거지. 테마를 지금 어제 장대 양봉 나와서 음봉 달고 오늘 시가에 더 이상 못 가면 사실 한번 끊고 나와야 되고요. 이런 종목을 내가 인생을 걸겠다 그러고 베팅을 많이 하신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조선주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쉴 자리에서 그냥 쉬는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왜 이렇게 격하냐면 아까 이제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펀드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팔면 매도를 또 부를 수밖에 없고 차트 모양의 추세가 벗어나 있죠.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추세가 벗어나는 순간 더 팝니다. 그래서 지금 5, 6%씩 빠지는데 네. 지금 오늘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5, 6%씩 빼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려면 아니야 뭐 내가 조선주가 여전히 좋아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액티브 펀드 자금들이 들어와서 막 사줘야 되는데 네. 받쳐줘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같이 팝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얇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형주들도 뭐 4, 5%씩 빠지는 게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뭐 5%, 6%씩 막 빠지잖아요. 올라갈 네.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좀 수급이 얇아서 그런 거니까 갖고 계신 분들 나는 못 팔겠어 여기서 그러면 버티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좀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익이시면 사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기회를 보셔도 된다. 예전에 한번 8월 5일 날 급락 이후에도 제일 빨리 회복을 해줬던 게 조선주기 때문에 맞아요. 네.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 3분기는 또 반대 논리는 뭐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려면 또 3개월 기다려야 되잖아.
이렇게 대응을 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조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역시나 이쪽에서도 동일한 말씀 주셨어요. 수급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팔고 있다 보니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조선주 빠질 때 담자라는 시각은 조금은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테마는 테마로 보자라는 부분까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입니다. 대세 상승에 다시 올까요? AI 쪽입니다. 일단 오늘 AI 관련해서 오르는 건 의료 AI 쪽 그리고 네이버 개별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네이버가 오늘 또 상승률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5% 정도 올라서 16만 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야, 이지환 대표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대표적인 게 인터넷 업종입니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하이퍼 클로버 X 관련해서도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요. 이거 잠깐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좀 쭉쭉 가줄까요? 네이버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일단 이제 오늘 상승은 의미가 있죠. 바닥권에서 좀 강한 상승이고, 네. 직전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반응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이 상당히 어려운 게 네이버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 반응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주가 반응하는 것은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어느 정도 많이 접목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네이버가 기대했던 AI를 접목해서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어필이 좀 된다. 사실 뭐 하루아침에 그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뭐 특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실적으로 과연 연결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최근에 많이 불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우리가 AI 모멘텀에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온디바이스 AI를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소프트웨어가 오픈 AI가 생각보다 실적이 빨리 좋아지면서 굉장히 급하게 반응이 왔다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는 관련 측면, 특히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지금 정당하냐라는 논리로 미국에 있는 많은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곤욕을 좀 치렀죠. 결국은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나오는 아웃풋이 그만큼 따라오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단기적인 논리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수혜를 누리겠죠. 다만 네이버가 여기에 동참해서 하이퍼 클로버 X가 과연 독점적인 그 한국 내에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의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천문학적 돈의 투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이버가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업체와의 외형 싸움에서 어느 정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회의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네이버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 사업에서의 이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를 활용한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고도화시키겠다는 부분으로 접목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평가처럼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을 좀 가져서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이제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투자는 유효한데 장기적인 포지션 관점에서의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기술적 반등 정도인 것 같은데 보유자분들께서는 또 현실적인 목표 주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18만 원을 지금 돌파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아마 네. 가장 당면 과제일 겁니다. 18만 원 전후가 이전에 나왔던 물량에서 실망 매물이 나와서 출회됐던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 나왔던 물량이 지금 매도 물량이 상당히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려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서 거기 몰려있는 물량들을 전부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될 거냐 여부를 이 부분 관전 포인트에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18만 원을 기술적으로 돌파를 한다면은 아마도 20만 원 초반 언저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주 지금 사서 롱텀하게 끌고 간다라는 전략보다는 아마 이것도 결국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서 분할로 사고 파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이버가 완연하게 바닥을 잡아서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정말 많은 보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 배신주 이렇게 좀 네이밍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만 원 선 일단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의료 AI 쪽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네. 또 미국 쪽의 진출 모멘텀, 오늘 루닛 같은 경우에 자회사 볼파마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과거의 고점을 우리가 노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 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조심스럽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지지난주부터 의료 AI 종목들을 좀 봐야 맞아요.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지금 루닛이 오늘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그 여러 병원들 체인을 갖고 있는 병원에 유방암 진단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뭐 얼마나 벌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런 거죠. 루닛, 뭐 뷰노, 그다음에 JLK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딥노이드까지 보시면 작년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화려하게 2023년 한 9월까지 작년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다 반납했습니다. 거의 다. 네. 그럼 그때는 왜 올랐고 지금은 왜 빠졌고 왜 다시 올라가냐 이걸 보면 되는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계획만 있었고 네. 그 계획으로 주가를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오. 그때는 제가 이걸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대감이었으니까. 예, 그때는 단순 기대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으로 다 몰려버렸죠. 네. 초창기에 솔트룩스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거 아니고 의료 AI가 더 빠르겠어 그럼 네, 이쪽으로 쫙 네. 몰렸다가 근데 그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노이드나 루닛이나 뭐 지금 다 그때 초반에 얘기했던 JLK도 마찬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하면서 내년부터는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싹트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갖고 조금씩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갈 때 뭐 떨어질 때 한번 좀 보시다가 저는 추세가 한번 확 올라갈 때 따라 붙으셔도 된다. 최근에 추세를 먼저 만든 건 뷰노인데 뷰노가 미국 진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빨리 성과가 나올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저는 또 JLK가 생각보다 돈은 더 빨리 벌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JLK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마침 원픽으로 준비하셨던 거라서 이거 가격 전략만 좀 추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가격 전략을 제가 뭐 특별하게 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 2만 원 정도는 뭐 길게 보면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JLK 지금 뇌졸중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파이프라인 뇌졸중만 해? 근데 뇌졸중 관련된 거 가지고 지금 11개의 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미국에 하나하나씩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뭐 계획대로 이게 뭐 약품에 대한 그런 그 FDA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LK까지 원픽으로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의료 AI까지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게임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거든요. 신작부터 금리 인하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게임 쪽을 얘기할 때는 숲을 보기보다는 철저히 뭔가 나무, 그중에서도 좋은 나무만 골라야 하는 옥석 가리기 너무 중요한 섹터였는데 오늘은 다 같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게임스컴 호재가 또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지원 대표님, 게임스컴 2024에서 뭐 신작들 공개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까요? 아니면 재료 소멸, 오늘 오르고 또 내일 빠진다, 오늘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오늘 모멘텀으로 나온 종목들은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 업종은 사실 종목별 등락이 너무나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두 개를 딱 대표적인 대형주들 두 개 놓고 보면 차트가 완전 반대거든요. 하나는 끝도 없이 우상향이고 하나는 끝도 없이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 기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게임주는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냉혹하고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바로 투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가장 투명하게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지금은 어쨌든 모든 모멘텀이 우선되는 게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 나눠야 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일부 이제 잘 올라왔던 실적 기반 올랐던 종목은 오늘 기점으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뭐 그동안 모멘텀으로 왔던 종목들은 오늘 그 빌미로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동안 시작 기반을 많이 올랐던 종목은 한 번쯤 분할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하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크래프톤이나 이런 종목 위주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NC소프트나 이렇게 우하향하던 종목들이 이번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섰을 때는 조금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호재가 나오는 가운데 여기서 실적이나 숫자로 뭔가 딱 증명해주면 더 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올랐다면 오늘 또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께는 종목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워낙에 그 오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거 사야 된다. 뭐 이러한 리포트 나오면서 올라요. 아무래도 리포트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반짝 상승인가요? 아니면 정말 오늘 사야 되나요? 일단 뭐 증권사 분석이 뭐 PBR 1배도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갔다. 네. 게임주랑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PBR 1배 내려간 게 이 카카오 게임즈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1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이버를 사는 게 더 차라리.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네이버가 지금 뭐 PER로도 한 15배밖에 안 되니까 네. 예, 그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금리가 또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게임주 중에 그럼 카카오 게임즈 그러면 굳이 게임주 많은데 카카오 게임즈 사야 되냐? 저는 노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냥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도 추세 전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대세 하락을 꾸준히 가던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증명을 좀 해야 되죠, 시장에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하락이 오랫동안 지속된 종목들은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급반등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런 모멘텀에 나오려면 적어도 한 22,000원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22,00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때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뭐 완벽하게 돌아서려면 25,000원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18,000원인데 내가 미리 가서 보초 썼다가 좋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나쁘면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 여전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게임업은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네. 봐야 된다. 네. 네, 그래서 크래프톤 여전히 크래프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슈로 접근할 거는 지금 붉은 사막 하고 있는 펄어비스죠. 펄어비스. 네. 근데 펄어비스는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대감인데 붉은 사막 과연 몇 년 동안 지금 워낙 기다렸는데 이게 만약에 이러니까 단기 대응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흥행 여부도 좀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모인데 모멘텀 이슈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저는 넥슨 게임즈 정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어차피 실적은 좋아질 거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됐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전히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작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신작이 나와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숫자를 냈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네요. 게임주까지 이야기 마쳐봤고요. 오늘 또 콘텐츠 관련해서 좀 오랜만에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은 사실 정말 많이 잊혀져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최근에 주가 사상 최고가 가는데 우리 콘텐츠주들은 뭔가 시들시들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코스닥 쪽에 입성한 M83이라는 종목이요. 상당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30% 정도 아직도 이 오름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스위트홈 관련해서 VFX 특수 효과를 또 담당했던 업체인데 와 오늘 신규 상장주 이렇게 잘 가는 거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지환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콘텐츠 쪽에 오르긴 하는데 약간 VFX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같이 가는 것 같긴 해요. 이거 M83의 효과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단기 모멘텀이고 오늘 상장 효과를 봐서 역시 이제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때 워낙 좋았다가 지금은 주춤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사실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관련돼서 OTT 콘텐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넷플릭스를 그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넷플릭스는 요금 체계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고를 도입하고 광고 요금제를 이제 거의 강미하다시피 모든 그 요금제에 거의 이제 광고가 다 들어가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익 구조가 상당히 급격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OTT 내에서 본연의 컨텐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기보다는 요금 체계 변경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OTT 업체들이나 컨텐츠 업체들이 그대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이렇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 이 OTT 업체들 왜 이렇게 못 가나, 혹은 컨텐츠 업체들 왜 이렇게 주가가 저조하나라고 본다면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바닥에서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하방 압박이 크고 수급이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미 2년, 3년 전에 한번 크게 갱신했던 실적을 회복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때는 몰려 계시는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또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를 같이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뭐 신작부터 해서 뭐 대작 여러 가지 이슈들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짧은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